여러분 안녕하세요. EJU 사이언스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DNA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DNA는 여러분들 화학에서도 나오고 생물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많이 배우셨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DNA 무엇의 약자이고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DNA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옥시리보, 뉴클리어스 엑시드라고 해서 디옥시리보 헥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헥산이다라고 하시면요, 이 DNA를 포함한 RNA라는 것도 있죠. 이 RNA도 DNA, NA라고 하는 것이 헥산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헥산의 일종이고, 또 이 DNA와 RNA는 요 안에 있는 어떤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DNA와 RNA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DNA와 RNA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가 비슷합니다. 어떻게 가느냐? 자, 먼저 중간에 당이 있고요. 그리고 염기와 인산,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이라고 하시면 CHO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탄소가 5개 있어서 여기는 5탄당이다라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탄소가 5개 있는 당, 5탄당. 인산이 붙어 있고, 그리고 염기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DNA와 RNA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당의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 먼저 RNA라고 하시면요,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 옵니다. 여기 RNA는 리보스예요. 리보스는요, 5탄당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5개, 이렇게 존재하죠. 자, 그래서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탄소에 붙어 있는 애들을 보시면 1번 탄소에는 염기가 붙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와 그리고 여기 수소가 붙어 있죠. 2번 탄소에는 H와 OH, 3번 탄소에도 H와 OH, 그리고 4번 탄소에는 H와 그리고 위에 있는 CH2에다가 원래는 OH가 붙는데 여기에 인산이, H 대신에 인산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리보스입니다. 그래서 리보스를 한번 그려보시면 되게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오각형을 먼저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머리가 있다. 그리고 얘를 여기 탄소에 여기에 CH2OH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H가 있습니다. 여기 OH가 있으니까 여기 H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3번 탄소로 가면 위에 OH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아래에 OH가 있고 위쪽에 H가 있다. 그리고 2번 탄소도 동일합니다. 옆에는 OH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위아래로 또 어떻게 된다? 위아래가 바뀌어서 OH, H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람 머리가 있고요. 사람 손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접시를 들고 다닌다. 큰 걸 들고 다닌다. 그리고 균형이 안 맞으니까 여기에도 뭔가 하나 손을 들고 이렇게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있고 발바닥. 다리가 이렇게 있고 발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귀여운 모습이 되죠.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다 H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터 같은 사람이 이렇게 쟁반을 들고 그 위에 뭔가 CH2OH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리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보스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OH 자리 대신에 염기가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OH 자리에 H가 빠지면서 여기 인산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리보스다라고 하시면 DNA에서는 디옥시리보스다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디옥시리보스, 말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D, 없다라는 뜻이죠. 영어에 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옥시라고 하시면 우리 산소, 옥시크린 아시죠? 옥시, 리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옥시, D, 없다, 옥시, 산소가 하나 없는 리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산소가 없어지느냐? 바로 2번 탄소에 있는 여기 OH에 있는 요 O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O가 사라지면 여기에 H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O가 하나 사라진 리보스다라는 뜻에서 얘는 디옥시 리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5탄당인 건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2번 탄소의 OH 자리에 H가 들어와서 즉 산소가 하나 사라져서 디옥시리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보스가 포함된 구조로 만들어지는 핵산이 RNA, 리보스 핵산이 되어 있고요. 디옥시리보스가 포함된 구조로 만들어지는 핵산이 바로 DN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염기에서도 차이가 조금 있지만 일단은 이 당이 다르기 때문에 DNA냐 RNA냐 이렇게 크게 구별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것은 DNA예요. DNA는 어떻게 생겼느냐? 먼저 이 디옥시리보스다라고 하는 5탄당이 있죠. 특징은 2번 탄소에 OH가 없고 H가 들어와서 산소가 하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편에 즉 5번 탄소 쪽에는 인산이라는 게 붙고 이제 H3PO4가 붙고요. 그리고 여기 1번 탄소 쪽에는 이쪽 요 OH 자리에는 뭐가 붙느냐? 여기에는 염기라는 게 붙습니다. 근데 염기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요 거대한 조합이 바로 뭐가 되느냐? 뉴클레오티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염기가 있다 했죠. 염기는 종류가 몇 종류가 되느냐? 염기는 DNA 경우는 4종류 있습니다. 뭐 RNA도 4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의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DNA 같은 경우에는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그리고 티민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뭐 사이토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발음이 이 발음으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메틸 머시기 뭐 이런 것도 뭐 디메틸 뭐 일본식은 발음이 안 되니까 지메틸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발음이 이 발음으로 나기 쉽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름이 쉽게 기억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이토신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시토신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데닌이 오느냐, 구아닌이 오느냐, 시토신이 오느냐, 티민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4종류의 염기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4종류의 뉴클레오티드가 각각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티드는 인산, 5탄당 그리고 염기 3개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뉴클레오티드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뉴클레오티드가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역시도 이 발음이 이 발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뉴클레오티드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것도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까 당, 인산, 염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뉴클레오티드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인산이 없고 인산 없이 당과 염기만 붙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뉴클레오시드라고 합니다. 티드냐 시드냐 요게 좀 달라요. 뭐 한국에서는 뉴클레오시드를 뉴클레오사이드라고 발음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뉴클레오시드라고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물 문제는 아니었고 화학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뉴클레오시드냐 뉴클레오티드냐 구별하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뿐만 아니라 화학 공부하실 때도 이 뉴클레오티드, 뉴클레오시드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DNA 꼼꼼히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뉴클레오티드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느냐? 5탄당이 있죠? 5탄당. 여기가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뉴클레오티드의 당 부분을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인산의 저기 3번 탄소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요. 그럼 이 뉴클레오티드와 이 뉴클레오티드는 서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3번 탄소와 다른 뉴클레오티드의 인산이 연결되면서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뉴클레오티드가 연결되어서 이 전체적으로는 긴 한 가닥의 사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쪽은 5번 탄소로 끝났으니까 여기를 우리는 5' 말단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뭐 결국에는 여기 인산이 더 붙지 못하고 OH가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3' 말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가닥의 사슬이 누구랑 또 만나느냐? 다른 사슬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슬이죠. 그럼 얘는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즉 뒤집어진 형태로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도 3번 탄소와 다른 뉴클레오티드의 인산 붙고 여기서 다른 뉴클레오티드의 인산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서로 결합을 하느냐? 왼쪽 사슬과 오른쪽 사슬이 결합하는 이유는 바로 중간에 있는 염기 때문에 결합을 합니다. 염기와 염기가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이 염기에는요, 서로 만나야만 하는 운명적인 상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요. 상보적 결합, 서로 상대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데닌은 항상 무조건 누구랑 만나야 되느냐? 티민과 만나야 됩니다. 구아닌은 항상
시토신과 만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결을 하는데 여기 중간에는 2개를 썼고 여기는 3개를 썼죠. 왜 그러느냐? 위에 있는 아데닌과 티민의 결합은 이중결합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아데닌은 이중결합을 할 수 있는 티민과 무조건 붙어야 되고요. 저기는 3개죠. 3중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아닌과 시토신은 서로 3중결합을 할 수 있는 애들끼리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데닌 옆에는 항상 티민이 있고 구아닌 옆에는 항상 시토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짝이 정해져 있는 결합이다라고 해서 얘를 상보적 결합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한쪽 사슬의 이 염기의 종류만 알면 반대쪽 사슬의 염기 서열, 염기의 순서는 당연히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샤가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한 법칙인데요. 아까 전에 아데닌과 티민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구아닌과 시토신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여러 가지 생물들의 DNA를 조사해 본 결과 각 염기서열의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장균을 보시면 아데닌과 티민이 거의 비슷하고요. 구아닌과 시토신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바타라고 하면 메뚜기 정도 되겠죠. 여기서 A와 T 일치하고요. G와 C가 또 역시 일치합니다. 대장균과 메뚜기는 서로 비율은 다르지만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시토신의 한 생명체 내에서의 염기의 비율은 항상 같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케라고 하시면 연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A와 T 비슷하죠. 구아닌과 시토신 역시 비슷합니다. 또 여기 사람의 정자도 보시면 A와 T, 구아닌과 시토신 이렇게 보시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칙을 찾을 수가 있느냐? 어떤 한 생명체 내에서의 염기에 아데닌의 수와 티민의 수는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 같이 1대1로 만나니까 A의 개수만큼 T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구아닌과 시토신의 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좀 응용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아데닌과 구아닌의 수를 합쳤더니 항상 뭐가 나온다? 전체의 절반이 나온다. 티민과 시토신의 수를 합쳐도 어떻게 된다? 전체의 절반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티민과 구아닌을 합쳐도 50% 절반이 나올 거고 아데닌과 시토신을 합쳐도 50%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데닌과 티민을 합친다라고 해서 50%가 되느냐? 이거는 아니겠죠. 서로 같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합쳐서 무조건 50%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아데닌과 티민을 합치시면 안 된다. 구아닌과 시토신도 역시 같을 수는 있지만 50%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기가 동일한 수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시토신만 이렇게 동일한 수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DNA와 RNA의 차이를 보시면요. DNA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여기 뉴클레오티드 여기 되어 있죠. 염기끼리 만나서 이렇게 반응을 해서 상대방 이렇게 두 줄이 만난다. 즉 두 개의 사슬이 만나서 이렇게 배 꼬이면서 이중 나선 구조다라고 하는 형태로 만납니다. DNA다라고 하시면 항상 떠올리는 그 구조 있죠. 뱅글뱅글 돌아가는 나선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뭐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의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봐도 잘 모르겠죠. 근데 요거는 기억하세요. 이 염기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느냐? 질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산이다라고 하시면 항상 무엇이 존재하느냐? 안에 구성원소다라고 하시면 CHON 그리고 P가 있다라고 하죠. CHO는 당에 있고 N은 어디 있다? 염기에 있고 P는 인산에 있겠죠. 그래서 이 구성원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RNA를 보시면 RNA는 한 가닥만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RNA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RNA는 복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둘 다 복제할 필요가 없죠. 한쪽의 염기서열만 알면 다른 반대쪽에 있는 염기서열은 자연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둘 다 복사할 필요는 없고 한쪽만 이렇게 뜨면 나머지 절반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굳이 둘 다 복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RNA는 한 가닥 구조가 되겠고요. 자, 염기도 살짝 다른 게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티민 대신에 우라실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근데 티민과 우라실의 염기의 분자 구조를 살펴보면 어디가 다르냐? 우라실의 이쪽 부분이 여기에 CH3 메틸기가 들어온다 라는 이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라실과 티민이 뭐 그렇게 뭐 완전 다른 물질이냐? 뭐 다른 물질이긴 하지만 분자 구조상에서 이렇게 미묘한 차이만 있지 뭐 완전 다른 물질이다, 뭐 생긴 게 처음부터 완전 다르다 이러지는 않더라. 이 메틸기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가볍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DNA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DNA 뭐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응용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샤가프의 법칙을 이용한 계산 문제도 예전에는 조금씩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DNA는 기초 중에 기초고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